야, 마이크가 두려운 게 아니야. 친구라고 생각해. 친구라고. 떨리면서 말을 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자도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주제로 말을 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나는 이 순간 이곳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가장 우선이고요. 어떤 책을 한 권을 준비를 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발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하지만 첫째는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호흡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발성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예. 배운 게 뭐냐면 코치님의 입모양이에요. 이 코칭이라는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스피치도 인터뷰도 더 일치월장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정길의 전환의 구조, 쌤, 맘, 꿈, 코칭. 두 번째로 VIP를 모셨습니다. 우리 최종우 코치님을 모시고 제가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꼭 좀 들려주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특별히 우리 최종우 코치님 모셨습니다. 우리 최종우 코치님 네, 간단하게 자기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유, 뭐, 자기소개라고 하니까. 그러네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음, 그 생물을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 이렇게 유년 시절부터 뭐 꽃과 나무 이런 부분들을 좋아했는데, 그게 어떻게 또 이제 전공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나운서로 기자로 이렇게 언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학부에서는 생물학을 전공했는데 어떻게 방송으로 왔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학교 방송국 아나운서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학 2학년 때, 나는 앞으로 아나운서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오직 이제 아나운서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졸업하던 해에 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신문사 기자로 이제 전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후로 다시 이제 그 다녔던 방송국으로 되돌아간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36년, 7년을 언론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은퇴를 5년 앞두고 내가 은퇴 이후에 뭘 해야 할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죠. 내가 언론 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주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다가 은퇴 5년 남겨놓고 제가 코칭을 배우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 코치로 은퇴 이후에 인생의 순막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또 공부했고, 2025년 1월 말에 은퇴를 하고, 현재 이제 전문 코치로 뭐 공부하면서 간간히 또 코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네. 이렇게 아나운서도 하시고, 기자도 하시고, 메인은 방송, 이쪽이었고, 은퇴하시고 나서는 전문 코치로서 또 길을 걸어가고 계시네요. 네. 우리 최종욱 코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는 이걸 전환 경험이라고 하는데, 우리 코치님 인생에서 이렇게 삶의 완전히 이렇게 패턴이 바뀌거나 뭐 삶의 질이 한번 바뀌거나 또 예를 들면 커리어로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 코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코치님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 혹시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좀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네, 최고의 경험. 그게 뭐 최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97년에 입사를 해서 뭐 아나운서 또 뭐 평기자 그런 생활들을 오래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차장, 부장, 뭐 보도제작국장,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열심히 꾸준하게 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자가 된 거죠. 지역 방송에 이제. 예, 그 당시는 본부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직책이 대표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직의 리더로서 생활을 하게 된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코칭을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 리더로 있을 때 코칭을 알았더라면 조직 관리를 더 잘했을 텐데,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과 더 좀 잘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후배들한테 정말 좋은 리더였다는 그런 평을 더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어, 조직에 계실 때 코칭을 알았다면 더 좋은 리더, 관리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거 경험에서, 아, 이랬을 때 내가 코칭적인 접근을 했으면 더 뒤돌아봤을 때, 아, 나답고 더 좋았겠다라는 어떤 좀 아쉬운 순간의 경험과 그때 코칭을 접목했다면, 혹시 하는 이런 경험 하나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그 경험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음. 당시는 코칭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질문으로 하잖아요. 화나지 않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후배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그런 부드러운 말보다는 왜 안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이 실적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작년 이맘때는 됐는데 왜 안 되는데 자꾸 왜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상도 써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후배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그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코치로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코치가 아닌 일반인의 그 삶 가운데서는 상대에게 상처를 줄 만한 말을 너무 많이 했다. 그게 지금도 가슴 아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말씀 들으면서, 저의 직장 생활 모셨던 상사들도 생각이 나고, 대기업인데도 왜 그래 욕을 잘하시는지, 뭐, 이렇게 막 그 생각도 막 나고, 최근에, 은퇴하신 분들을 좀 뵀는데요. 평생을 이렇게 직장에서 관리, 뭐, 이런 일만 하시다 보니까, 음, 제가 교육에서 만나서 대화를 좀 했는데, 1번, 아, 이분들의 이런 사고 패턴이 너무 좀 딱딱하다. 두 번째, 대화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질문 자체를 거의 못 하시더라고. 그리고 뭐, 그냥 단답식으로 이야기 끝나기 바쁘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후배 직원들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하는 코치형 리더가 되면 그 조직 문화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네, 본질적인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방송, 뭐, 아나운서, 기자, PD, 어쨌든 방송 쪽만 거의 일관성 있게 걸어오셨잖아요. 네. 첫 번째, 어떻게 해서 방송 쪽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그러면서 기억나는 노력? 아마 이 음, 방송, 이 그냥
어쨌든 고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또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오늘 코치님한테 제일 많이 듣고 싶은 거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방송 쪽에 일을 하게 되셨는지 그러면서 중간에 기억나는 노력들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앞에 이제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원래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연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연기자가 되고 싶었고,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보면 희곡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나리오 이렇게 나와서 그 배역을 맡게 되는, 그때는 항상 제가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국어 선생님이, 지금 희곡을 이렇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 배역이 보통만 한 뭐 네다섯 사람, 뭐 서너 사람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마 네다섯 명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배역이 되던 간에 그 성우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리고 친구들도 이제, 와, 막 소름이 끼쳐. 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 시절에 조금 잘했다고 제가 생각이 된 음, 거고, 남들이 봤을 때도, 너는 좀 그런 끼가 있는 것 같아. 그랬고, 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점심 먹고 뭐 드라마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굉장히 그 현실성 있게 제가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점심 먹고 앉아가지고, 야, 어제 드라마에서 막 이랬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 애들이 너무너무 재밌어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연기를 하고 싶어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더라고요. 연기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열심히 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지금 생각하면 그 잡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노는 아이들하고 어디 가서 노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고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 연기자의 꿈을 꾸면서 내가 연기자로 활동할 때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즐거울까? 막 그런 걸 생각하고 어떤 일이 교과서를 딱 펴고 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온통 그런 그 상상하는 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연기 쪽을 못하게 하니까 약간의 반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공부 안 해. 난 재수할 거야. 어쨌든 이번에 시험을 안 칠 거야. 뭐 그런 이제 생각들이었죠. 뭐 학력고사를 보기는 봤지만, 그래서 이제 연기자의 꿈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음, 우연찮게 제가 이제 재수를 했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친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있잖아. 대학 가서 연극하고 싶어. 아무래도 연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연극하고 싶은데 어때?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야, 연극은 배고파. 내가 지금, 학교 방송 리포터, 이제 기자인 거죠? 음,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 그 친구는 이제 교대를 다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하면 연극보다는 학교 방송 시험을 한번 봐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대학 방송 그 경쟁력이 셌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된 거죠. 아나운서로. 제가 이제 아나운서 돼서, 뭐 선배들한테 트레이닝도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학교 방송이었지만 선배들이 굉장히 실력 있는 그런 선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교 방송제도 하고, 뭐 아침 일찍 아침 방송도 하고, 점심에 음악 방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기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연기가 아니라 방송을 해야 되겠다. 아나운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기성방송의 아나운서라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했죠.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내가 뭔데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 하는데 내가 무슨 아나운서가 되겠어? 나 같은 게? 그러면서 아예 그쪽은 꿈을 꾸지 않았죠. 근데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나오면 참 좋게 보였어요. 음.
어떻게 저렇게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말을 잘하면 저렇게 아나운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했지만, 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꿈은 꾸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아나운서의 꿈을 갖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학과가 생물학과다 보니까 채집이 많아요, 채집. 음. 곤충 채집, 뭐 식물 채집. 근데 나름대로 또 그런 활동도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학과 일도 열심히 공부도 했고, 또 방송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예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예뻐하셨죠. 어떻게 너는 그렇게 두 가지 일을 열심히 잘하니?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던 해에 제가 방송사 시험을 한 세 군데를 봤죠. 그래서 이제 두 군데는 안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졸업하던 해 9월에 이제 시험을 봐서 아나운서로 합격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방송국에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은퇴 전까지 잠깐 중간에 이제 신문사 기자로 전직은 했지만, 은퇴 전까지 방송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방송국에 입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 개인적인 일로 신문사로 옮겨서 다시 그 방송사 친정으로 돌아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은퇴 전에, 은퇴 전 5년을 이제 현직에서, 그, 현장에 뛰었죠. 현장에, 기자로서. 음, 마지막으로 현장 기자로도 뛰고 싶더라고요. 네. 어쨌든 배경을 말씀하다가 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아닙니다. 우리 코치님의 중요한, 제일 인생의 중요한 그 서사를 들어서 너무너무 좋고, 들으면서 어쨌든 채집과 취재는 서로 비슷한 그런 활동이다라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이렇게 잘하셨고, 그런데 그 방송 기자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중간에 어려움들도 많았을 거고 이랬을 때, 근데 이 한 길을 끝까지 이래 갈 수 있었던 그 비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동력은 저에게 그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아나운서를 하면서, 물론 이제 신문사로 옮겨가면서 기자를 했지만, 그 기자, 했던 때도 기자로 전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아나운서는, 물론 저희 방송은 아나운서가 프로그램 제작도 하고, 진행도 하고, 물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취재를 매일 나간 거죠.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역동적인 게 기자보다는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회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발성, 그런 취재,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사회, 정직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저에게 좀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기자로 전직을 하게 됐지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면서도 기자를 하게 된 거죠. 예, 기자가 아무래도 제 성향에는 더 맞은 것 같아요. 음,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방송에서부터 기자까지 좀 맞았다, 그죠? 그리고 그렇죠. 열정도 있었고, 음흠. 네. 그 열정하니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NLP로,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으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것처럼 우리 최종욱 코치님 현장에서 일할 때 정말 열정적이었던 그 경험, 혹시 어떤 게 좀 떠오르는지 하나만,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한번 네. 저희들한테 내러티브 한번 해주실래요? 음, 제가 가장 열정이 있었고, 가장 어려웠던 취재가 바로 그 제주 경마장 현장이었어요. 제가 이제 제주로 가서 제주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죠. 저는 원래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께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마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 중독 자체가 여러 가지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경마 중독의 이 문제점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면 경마를 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당연히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게 2005년? 5년, 6년 뭐 그때쯤인 것 같아요. 아니면 2004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주말에 열리잖아요, 경마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혹시 제주 경마장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근데 대충 알아요. 과천에 제가 토요일 날 네. 대학원 강의하고 집으로 오면 경마장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거기 음, 사당 그쪽이 너무 차가 막혀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거로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으로부터 제주 경마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취재를 시작하기 했는데, 3개월 정도 취재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음,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래서 경마장을 맨 처음에 이렇게 갔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 전에 한번 애들을 데리고 이제 호기심에 경마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그래서 그 막권을 어떻게 사는지 뭐 그거는 음, 알죠. 이제 아이들은 뭐 자전거 타고 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막권을 사고 뭐 이렇게 해보기는 했는데 그 말이 이렇게 뛸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음, 왜 죄 없는 말한테 욕을 해요. 자기가 찍었던 말이 빨리 달리지 못하면 막 그 별 상스러운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그중에는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음, 있겠죠. 그래서 야, 정말 이곳은 올 때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에게 이제 취재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가서 보니까 와, 그 뭐 아주머니들이 대낮부터 그냥 음, 소주를 병채 이렇게 가지고 다니더라고. 아, 한라산 소주? 막 음, 들고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또 이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막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그분이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는 거예요. 앞에 가리지 말라고, 음, 음, 나오라고. 그리고 이제 또 그 경마장의 직원들 눈에 또 띄면 안 되잖아요. 취재하는 걸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조그만 핸드백 안에 녹음기를 들고 이렇게 다녔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서귀포 어떤 천주교였는데, 성당이었는데, 거기에서 음, 단도박을 위한 어떤 음, 모임들이, 정기적인 모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매주 수요일 9시부터인가 아마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주, 이제 서귀포다 보니까 농사 일에 많이 전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취재가 있었는데 또 거기를 갔죠. 거기를 가서 제가 이제 약간의 그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저희 집안에, 물론 취재는 얘기는 했지만, 저희 집안에도 경마에 너무 중독이 돼가지고 힘든 경우도 너무너무 많았어요.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요. 저희 가족도 막 있어요. 막 그랬더니, 중독자들이 마음을 열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끝나니까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됐지만 그 늦은 시간에도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 취재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만족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경마장에 가서도 그 뒤로도 인터뷰를 하고 매주 가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거를 끝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기획 보도로 했었죠. 그래서 중앙에 갔었나요?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 그 기자상 거기에 이제 음, 후보작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되진 않았어요. 음,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 경마장을 인터뷰했던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국의 그
마케팅을 담당하는 분이 계셨어요. 광고를 음, 이제 음. 담당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도를 딱 하니까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경마장에서 얼마나 많은 협찬을 받고 있는데 이런 보도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음, 제가 그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분인데 뭐라고 할까요? 좀 건방졌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딴 뭐 협찬 금액이 뭐가 중요하냐고. 응? 경마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자살자가 있고 그러는데 그게 얼만데요, 도대체? 막 그러면서 그 약간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부분도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다 음,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집요함, 저의 그런 열정, 음. 그런 그 강점을 가지고 취재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으시니까. 감사합니다. 막 눈앞에 막 펼쳐져요. 그래서 또 인터뷰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 그죠? 거기서 또 맞아요. 건질 것도 마찬가지고. 전환 경험하면서 은퇴하시고 나서 아주 인생의 큰 전환점이 이제 코치가 되셨어요. 네. 코칭으로 들어오는 길은 어떠셨는지, 실제로 코칭 해보니까 어떠셨는지, 앞으로 코칭으로 무엇을 또 하고 싶으신지, 코칭 관련된 우리 코치님의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코칭을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은퇴를 5년 남겨놓고 본사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발령을 받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그때는 제가 취재 현장을 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위원으로 있을 때인데, 앞으로 이제 5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거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은퇴가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시간으로 계산해봐. 얼마나 많이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또 그거 생각하면 뭐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에 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코칭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코칭 펌에서 베이직을 듣게 됐죠. 베이직을 들었는데 또 다른 분으로부터 사이버대도 요즘에 많은데 사이버대 한번 코칭 관련 학과 검색해서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이게 조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그 사이버 대학에 청소년 코칭 상담학과를 입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편입해서 어, 그 2년 과정을 마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버 대학에서 이 코칭을 이제 깊게 들어간 거죠. 다양한 코칭들이 있었는데 저는 코칭 과목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코칭 과목을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9개인가 되더라고요. 과목들이 리더십 코칭을 뭐 시작해서 굉장히 많죠.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은퇴 이후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계속 막 공부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코칭에 대한 게. 네. 뭐 비즈니스 코칭, 라이프 코칭, 뭐 청소년 커리어 코칭, 그러니까 진로 커리어 코칭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주변에 이제 코칭 그 전문 코치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아유, 코치들은 정말 집 한 채 난리인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치들과 그 상담 전문가들이 또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심리 상담이라든지 시간과 그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비즈니스 코칭도 하게 된 음, 거고, 또 라이프 코칭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KAC를 따게 되고, KPC를 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KSC 시험을 보게 됐는데,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꿈은 꿈이 아니고 이제 목표는 KSC, 한국 코치협회 슈퍼바이저가 되고 나면 이제 국제 코치 협회 PCC 과정도 해야 되겠다는 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코칭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칭의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코칭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그 굉장히 제가 딱딱했던 그런 저의 성격
뭐 마음은 따뜻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되게 좀 차갑고 그렇죠? 근데 이제 코칭을 배우다 보니까 뭐 말하는 습관도 달라지는 거고 제 음, 스스로가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코칭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구나. 내 자신부터 변화가 되고 또 음, 가족들도 저를 이제 코칭 이후에 저를 이제 대하면서 엄마 많이 부드러워졌어. 그리고 이제 지인들도 어머, 지금 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아, 코칭을 배우셔서 그렇군요.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코칭을 놓지 못하고 있고요. 음, 지금 이제 공익 코칭도 조금 하고 있고, 뭐 학생들 코칭도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이제 진로 설계를 제가 중간에 취재 과정에서 진로 음, 설계를 배우게 돼가지고,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통한 그 컨설팅이 있어요. 그 부분과 이제 접목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굉장히 그 만족을 하는 거죠. 특히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음,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옥타고노시스 검사를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찾아주고 그들의 진로를 찾아주면서 이 코칭을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만족도도 높고 저도 코치로서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코칭은 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음. 저의 인생의 동반자가 된 것 같아요. 네. 방송 또 기자, 아나운서로 현장에서 정말 많은 거를 보고 듣고 느끼셨고 그 경험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이렇게 코칭해 주시는 모습이 아마 청년들에게 이렇게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네. 코치님하고 남은 시간은 인터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치님하고 얼마 전에 줌에서 뵀을 때 사실은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우리랑 달라서 저는 꿈을 꿨어요. 우리 요즘 대학생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주체성이 많이 좀 약하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특히 이제 학교 강의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마이크가 있거든요. 마이크가 네. 있는데도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코치님, 저는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이번 학기에도 학생들을 만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청년들에게 특히 첫 번째는 마이크 앞에서 혹시 말하는 법 좀 관련해서 좋은 노하우나 경험 또 그걸 조금 뭐라고 할까요? 특히 마음에서부터 조금 무기력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코칭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코치님 배경화면에도 스피치 코칭이 있는데 어쨌든 이 코칭이 말하는 거에 또 저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인터뷰 스킬? 마이크 앞에서 좀 말을 잘하고 자기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조금 노하우, 경험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느 누구든지 처음에 마이크 앞에서 말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수님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방송 때 맨 처음에 생방을 할 때 저 굉장히 떨렸죠. 긴장도 많이 하고 학교 방송이지만. 음, 그랬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혀 그런 이제 두려움은 없어졌는데 저는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방송 선배가 야, 마이크가 두려운 게 아니야. 친구라고 생각해. 친구라고. 그때는 뭐 여친, 남친 그런 말이 없었잖아요. 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마이크가 네가 좋아하는 남자친구라고 생각해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음, 저는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남자친구로 생각해요, 선배?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하란 말이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이제 뭐, 그 방송 생활을 하고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대학 때부터 어쨌든 그 긴장감은 저에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 생활 때의 방송과 기성방송국의 아나운서는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입사해서 처음에 이제 콜사인을 수습대 본사에서 콜사인을 넣었죠. 근데 콜사인을 넣기 전 하루 전부터 막 떨리더라고요. 그냥 그 콜사인 얼마나 짧아요. 그때는 이제 그 제공이 있었어요. 뭐 무슨 시계 제공 15, 뭐 몇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는데 그 한 15초? 뭐 그 멘트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래도 어쨌든 했죠. 막 손에 막 땀도 나고. 이제 그러면서 수습 때 그런 트레이닝들이 굉장히 이제 훈련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뭐 남자 선배, 여자 선배 할 것 없이 그 선배님들이 굉장히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켰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 정도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음. 괴롭힘으로 신고되겠죠. 아, 예. 어쨌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트레이닝을 아주 강하게 받았죠.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에게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켰던 선배들이 정말 고마운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짜 그 발령을 받아서 본 방송을 시작할 때, 음, 날마다 야단을 맞았어요. 선배들한테. 그리고 아침 뉴스가 끝나고 나면 바로 전화가 오죠. 부장님한테. 최종 아나운서,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지? 뉴스 원고 가지고 와봐. 전화기로 가지고 와봐. 전화기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럼 이거 발음을 아직도 못 잡았어? 이제 그때부터 막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뭐 20분, 30분. 그러면요, 에너지가 진짜 다운이 돼요. 아, 진짜 이거 때려치워야 돼. 막 그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진행하고 나면 다시 녹음해서 녹음했던 거를 제가 모니터를 하죠. 그리고 물론 선배들이 그 피드백을 해주지만 제가 또 들으면 그때는 제가 또 들리잖아요. 아,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호흡이 어떻게 됐구나. 띄어있기가 잘 안 됐다. 전달이 안 됐다. 그런 것들을 계속 뉴스부터 시작해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모니터 하면서 제가 잘못한 것들을 체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는 떨리지 않고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떨리면서 말을 해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거는 그 나의 언어로, 나의 목소리로, 나의 표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잘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마이크 앞에서 말한다. 마이크를 대기 전에 마이크가 아니어도 평소에 말을 요즘에 잘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 이유는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어느 누구나,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휴대폰, 문자 메시지,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시간이 그만큼 요즘 시대에는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토론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 저희 때는 토론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토론하는 시간이 없고, 친구들끼리 만나도, 뭐 카페에서 특히 이제 여성들은 뭐 주변에 뭐 가족 얘기들, 친구들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가족이 만나도 각자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신혼부부도 각자 휴대폰을 본다고 해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보면서 보고. 근데 이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이 어느 시간에 말을 하겠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마이크 앞에서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학교 생활, 이 학습 문화, 이런 부분들이 말하는 문화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어떤가요? 받아쓰기. 그냥 책 읽기, 받아쓰는 거. 받아쓰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받아쓰기 몇 점이야? 집에 오면 엄마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너 받아쓰기 이번에 100점 맞았어? 아니, 한두 개 틀렸어. 왜 100점 맞아야지 한두 개 틀렸어?
코치라면 그러지 않겠죠. 아, 그것도 잘했어.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이렇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 발음은 어떻게 하고, 발성은 어떻게 하고,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말하는 법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확산이 된다면 마이크 앞에서 청년들, 학생들, 뭐 청소년들이 말할 때도 더 자신 있게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마이크 앞에서 어떻게 말을 잘하는가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마이크가 내 친구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하고 가장 친한 다정한 친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첫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우리 코칭에서도 코치가 이렇게 시험 장면에서도 그렇고 실습할 때도 그렇고 실제 이제 코칭 현장에서도 코치는 오늘 고객이 어떤 주제를 가져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이크 앞에서도 말하는 자도, 화자도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주제로 말을 할 것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때 외워서 말하지 마라. 어떻게 전달을 하게 될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해야 이해를 하기 쉬울까? 이제 방송에서도 굉장히 쉬운 언어들을 쓰라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뭐 어떤 분들은 뭐 7살, 8살 아이가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게, 뭐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방송의 언어는 가장 쉬운 말로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이 마이크 앞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거나 어떤 그 청년이 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할 때 그 대상자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말을 표현했을 때 이해하기 쉽고, 이 부분들을 잘 전달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쉬운 말로 해라. 그런 거고요. 절대 내 말로 해라. 외워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면접 현장에 가보잖아요. 저도 이제 면접 현장을 몇 번을 이렇게 가봤는데, 면접을 하면서 보통 이제 1분 스피치를 하잖아요. 자기소개를 1분 안에 해보세요. 그러면 많은 그 수험생들이 그냥 외워오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이렇게 스크립트로 써가지고 그걸 외우다 보니까 자기의, 자기의 강점들, 장점들을 표현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말하다가 긴장이 되면, 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지? 그 대목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어떤 말을 내가 살아온 얘기, 내가 학교 다니면서 내가 잘했던 강점들,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이 부분들을 발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그냥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외워서 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 부탁하고 싶어요. 예. 이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할 때 조금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 발음이라든지 목소리도 일단 좀 크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죠. 가장 아나운서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연습의 가장 기본, 기초, 제일 많이 하는 거, 말 발음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코치님께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방법 하나. 첫째는 자신감이죠. 음, 음, 자신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상관없다. 나는 자신감 있다. 나는 이 순간 이곳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저는 그러거든요. 그 가장 좋은 거는 신문. 요즘에는 뭐 종이 신문이 많이 없잖아요.
인터넷에 보면 이제 인터넷 뉴스들이 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뉴스 문장이 다 문어체예요. 이 뉴스 문장의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꿔서 연습하는 거. 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신문도 뭐뭐를 했습니다, 하였습니다를 이제 했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뉴스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내가 또 말하는 것처럼 대화체로 바꿔서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권해요.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코치님들이나 강사분들한테도 발음을 연습할 때 어떤 책을 한 권을 준비를 해서 책 읽기를 해라. 책 읽기는 그야말로 문어체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 책을 보시면 뭐뭐 하였습니다. 뭐뭐 하여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뭐뭐 하여서 그렇게 얘기 안 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강의할 때는 많이들 해요. 했습니다. 해서 이제 줄임말이죠. 줄임말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 번째죠. 첫 번째 자신감. 그다음에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꿔서 하는 거. 처음에는 물론 스크립트를 써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발음이에요. 발음. 그래서 발음을 하기 전에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 많은 사람들이 복식 호흡으로 많이 흉식 호흡을 많이 하죠. 흉식 호흡.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자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강의를 하는 분들, 그다음에 노래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복식호흡을 많이 알고 사용을 하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복식호흡, 흉식호흡, 그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수님은 관심 많으시죠? 많은데 모릅니다. 어?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복식 호흡,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호흡이 잘 돼야만이 목소리 톤이 안정감이 있는 거죠. 음, 근데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목소리의 그 톤 자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음, 우리가 같은 코치들과 어떤 실습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발성. 나의 목소리의 톤은 어디에 위치인가. 이제 나중에 뭐 발성, 공명,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만, 발성. 나의 말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진짜 어떤 말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발음이 중요해요. 발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강의를 할 때나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전달하고 할 때 발음이 되지 않으면 잘 못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오해로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발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아나운서들도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도 뭐 발음을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 발음하는 부분은 정말 좀 배워야 된다, 음, 전문가한테. 음.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제주에서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제주로 저는 이주한 지 꽤 오래됐어요. 제주에서 살다 보니까 그 발음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지역 이름 중에서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서귀포. 서귀포. 예, 서귀포. 뭐 음,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음, 서귀포. 그래서 서귀포, 서귀포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서귀포예요. 음, 서귀포. 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분들한테, 서귀포가 아니고 서귀포다.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서귀포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입모양만 정확하게 내가 귀 발음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서귀포. 한번 해보세요, 교수님. 서귀포, 서귀포, 서귀포. 네. 그러니까 기포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막 일부러 막 내가 잘하려고 하면서 귀포 그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음, 입모양만 내가 귀를 그냥 발음할 때 귀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귀포, 서귀포 그렇게 하면 서귀포, 되는 거예요. 서귀포, 서귀포, 네. 서귀포. 그래서 음, 내가 항상 연습을 할 때 내 자신이
입모양이 하면 된다. 지금 이제 보면 그 박정길 전환의 구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전환의 구조 하면 그 보통 이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면 전환을 바르게 정확하게 발음하는 분들이 좀 드물지 않을까 싶어요. 전한, 전한, 음, 전한 그렇게 하죠. 네, 이런 발음. 그러니까 이중모음, 음, 이중모음을 특히 잘해야 된다. 전환. 그리고 이제 이중모음. 의 지금 음, 전환의 구조잖아요. 그대로 네. 읽으면. 음, 근데 이제 전환의 구조, 음, 전환의 구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올바른 발음, 올바르게 읽는 표현법,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배워야 한다, 이거는. 음, 예, 스스로 하는 거는 내가 연습하면 스스로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 또 말하는 습관이라든지 내가 말하는 자신감 전달력, 이런 거는 스스로 하면 되지만 첫째는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그다음에 호흡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발성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을 우선 가르쳐 주고 싶고요. 첫째는 자신감. 네. 내가 어떤 번째는, 말을 하고 음, 싶어 하는지. 예. 음. 구어체. 세 번째는 발음, 호흡. 네. 떨릴 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막 쿵탕쿵탕 하니까.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 자신감. 아, 그래서 저도 많이 떨렸죠. 처음부터 안 떨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 많이 떨렸지만 그 선배들로부터 끊임없는 그 피드백과 예전에는요, 뭐 여자 후배고 남자 후배고 필요 없어요. 음. 남자 선배가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등도 많이 맞았어요. 손바닥으로. 야, 또 틀려! 이렇게 막 하고, 그게 사랑이었죠. 네. 그런 사랑이 저는 후배들에게 계속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참 그 직장 괴롭힘이라고 조금만 더 후배들이 좀 더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게 이게 좀 심하다. 이거 아닌데? 그래서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하는 열정 음, 있는 선배들. 네, 참 그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 후배들은 정말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좀 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직장, 어느 직장마다 그 직장의 문화가 이제 물론 사랑이 뭐 풍성한 회사들도 많겠지만 점점 이 사랑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A라는 후배가 잘하든 말든 나는 그냥 기본만 알려줘야 되겠다. 여러 가지,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그 테크닉이.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자. 음. 예, 그런 말들을 해주고 싶어요. 예. 유튜브 영상이 참 좋네요. 제가 오늘 코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뭐냐면 코치님의 입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발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셨고, 그렇게 네. 입모양을 그렇게 내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코치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 나중에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스마일처럼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어, 한 단어, 한 단어 이런 것들이 입모양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음, 어쨌든 뭐 호흡하는 법도 있겠지만 발음이 중요한데, 제가 조금 그동안 몰랐던 것은 입모양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까 서귀포 하는 것처럼 앞으로 저도 이 입모양을 그대로 좀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 제가 큰 수확인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 아나운서 출신의 전문가가 보면, 저 코치도 발음이 안 되는 거 있어.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코치 분들 중에 우리 최종호 코치님이 계신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든든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친구들한테 뭐 제가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코치님께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문가가 또 이렇게
기본부터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뒤에 보면 스피치 코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코치님만의 스피치 코칭의 핵심이라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가장 중시하는 거 하나만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스피치, 보통 이제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죠. 뭐 스피치 학원? 뭐 그런, 뭐 스피치 아카데미? 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스피치에 코칭을 붙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피치라는 거는 나만의 언어, 나만의 호흡, 나만의 발성, 음,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그리고 내가 전달해야 되는 내가 알리고 싶은 그 한 가지의 내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코칭을 붙인 건데요. 그, 이제 컨설팅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상담도 그렇고, 문제 해결을 가르쳐 주지만, 코칭은 어떻게 되나요? 그 고객 내면에 고객을 믿고 얼마든지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답을 찾아주기 위해서 코치가 파트너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치 코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발음은 어떻게 한다, 뭐 호흡은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가르쳐 주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하면서 스스로 내 목소리를 찾아가는 거고, 나의 언어를 찾아가는 거고, 나의 제스처를 찾아가는 거죠. 스스로 발견하는 거죠. 나에게는, 나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도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목소리로 나만의 전달력을 가지고 사회에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발휘한다. 그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서는 그들로부터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그 스피치의 최고를 찾아갈 수 있도록 수평적인 파트너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스피치 코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가 우리 학생들의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성장시켜주는 거, 우리 코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좀 특별한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떨렸던 순간들이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라디오 방송국 처음 출연했을 때 남들은 듣지도 않는데 그냥 혼자서 뭐 여기서 막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을 너무너무 경험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본 써갔는데 중요한 건 진행자가 대본대로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결론은 아 그거 없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미 버스는 지났고 그러면서 하나가 더 생각이 났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어쨌든 네. 그러다가 학생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 하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사람 앞에 가는데 이게 쿵퉁쿵퉁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임원이 되어가지고 네. 매주 앞에 나가서 기타 치고 음, 이러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땡땡이 까다가 한 1년 뒤에 다시 나가게 됐는데 그 공백 네. 기간이 있으니까 또 떨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까 우리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 인터뷰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이 좀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 지금이라도 이제 신문을 보든 이런 문어체를 구어체로 이래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호흡도 한번 느끼면서 입 모양을 최대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모양대로 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기회들이 많고 또 그걸 또 우리 코치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 아마 스피치도 인터뷰도 더 일치월장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딴 것보다 앞으로 저는 오늘 일을 계기로 말할 때마다 단어를 떠올리면서 서귀포처럼
입모양을 최대한 따라하도록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코치님하고 화면을 보면서 한 1시간 동안 이래 지켜보면서 아, 우리랑 전문가랑 다른 점이 저 부분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오늘 발견했습니다. 우리 최종호 코치님, 오늘 네.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다 편안하게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방송인으로 살 때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치가 되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면 말을 하는 사람, 말을 전달하는 사람, 질문은 하죠. 인터뷰할 때. 근데 인터뷰할 때 준비된 질문이잖아요. 준비된 질문인데 이 코칭이라는 거는 준비된 질문이 아니잖아요. 고객의 말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면서 따라가면서 고객의 답변에 따라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제 내가 그게 다르다. 방송인과 코치의 다른 점을 제가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참 중요한 거를 또 발견했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저는 좀 이렇게 배움에 대한 그 열정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제 잘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력이나 뭐 통찰력은 괜찮은데 이제 암기가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 이왕 시작했던 공부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잘 하려고 하는 특히 이제 강사들, 코치들, 또 학생들의 이런 그 면접이라든지 뭐 발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 스피치 코칭 그렇게 하고요. 진로 커리어 코칭도 이제 음, 제가 그 옥타그노시스 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그 컨설팅과 코칭을 접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코칭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해 하반기에 그룹 코칭을 마무리를 했고 지금 현재 팀 코칭 교육 과정이에요.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이 팀 코칭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리더십도 요즘에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의 리더가 변해야 조직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조직이 행복하고 즐거운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 리더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의도 좀 하고 싶고요. 첫째, 저는 리더가 되면 말을 또 잘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이 스피치 코칭도 함께 접목해서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또 꿈과 이런 어떤 비전을 찾아서 열심히 뛰려고 하는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좀 공익적으로, 코칭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칭이라는 거는, 은퇴 이후에, 음, 제3의, 새로운 인생이 아니고, 저는 제 인생의 삶의 새로운 무대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질문하고 경청하는 코치의 일을 가는데 어쨌든 앞에서의 그 경험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코칭, 뭐 리더십 코칭, 결국은 우리가 의사소통 말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특히 마이크 앞에서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거, 이 부분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치님께서 앞으로 제가 오늘 일부러
진로 커리어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게 너무 중요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그 이야기는 또 듣도록 하고 우리 네, 코치님 하여튼 이 코칭이라는 게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은퇴하신 분들, 그죠? 그 좋은 네.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그런 전문가가 되면 앞으로 우리 또 코치들이 또 할 일도 많고 시니어들이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볼 때, 아, 좀 지혜로운 분이시다. 은퇴 5년 전에 그 다음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신의 한 그렇죠? 수라고 하니 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데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최종욱 코치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유쾌하게 즐겁게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